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로 연구해볼 뉴스는 뭡니까? 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지금 정가를 뒤흔들었습니다. 방아쇠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겼죠. 네.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이러한 사면 제안에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느냐? 그 의도가 뭐냐? 이렇게 정치권이 좀 술렁였고요. 친이계와 친박계가 포진한 국민의힘 쪽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성급한 논의라며 반발 기류가 커졌습니다. 네. 결국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 사면 논의에 앞서서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 여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 네. 사면론을 꺼내든 이낙연 대표가 일단 발을 슬쩍 뒤로 뺀 모습입니다. 자, 왜 이낙연 대표는 사면을 거론했을까? 김준일 대표,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한 4가지 정도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존재감인데요.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가 된 뒤에 지금까지 사실상 존재감이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세균 총리를 해서 중점으로 해서 중대본에서 했고, 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를 강타했던 거는 뭐 추용 갈등 윤석열 총장 징계였잖아요. 이거는 추미애 장관 뭐 이제 강경파들이 이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낙연은 어디 있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개인 지지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당 지지율도 낮아요. 남은 임기는 2달밖에 없습니다. 존재감을 이제 드러낼 수 있는 2달. 2달이라 하면 예. 그러니까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실패하면 이낙연 대표도 같이 추락할 것이다. 뭐 이런 아니요, 관측들이 나오는 거예요. 당대표 임기가 2달 남아요. 대표 3월 임기도 초까지. 물론 예. 임기도 임기지만 그렇죠. 예, 예. 사실은 선거가 어려워지면은 그렇죠. 예, 같이 책임론을 떠맡을 맞습니다. 수밖에 그래서 없으니까.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지지율도 끌어올려야 되고 어쨌든 존재감을 발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김대중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왜요?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스승이죠. 예, 예. 발탁을 했습니다. 일단 정치권으로 발탁을 했고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는데 호남 출신. 네. 그리고 언론사 목포일보 사장을 지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 한 20년 기자 생활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외환위기 속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다라면은 네. 뭐 지금은 이제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위기 상황에서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역할을 할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공통점이고. 그 얘기는 예. 김대중 당선인 시절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했다는 것, 그 부분에서 닮았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아하. 그래서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국민 통합. 본인 이제 이낙연 대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도하게 분열되고 갈등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국민 통합이 필요한데 그거에 한 화두로서 지금 계속 국민 통합을 얘기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그 중에서 한 첫 단추로 지금 사면을 지금 꺼낸 것이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보수 분열. 이라는 건데, 이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출소를 한다라면은 미묘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친박계들이 다시 움직일 수가 있고, 당장 사면론에 관해서도 보수 진영에서도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마냥 무조건 반대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찬성할 수도 없고, 약간 이제 미묘한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뜨거운 불 하나를 보수 진영에 던진다는 의미가 있다. 그렇죠. 정치공학적으로 보자면. 정치공학적으로 보자면은 뭐 이제 이래서 크게 보면 한 이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이제 뭐 이낙연 대표의 시각 아니면 그 정부 여당의 시각에서 그 사면론을 좀 접근하는 그런 측면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 사면이라는 게 네.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지만은 사실 대단히 부담스러운 선택이에요. 기존 사법 질서를 초월해서 넘어서는 그런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관련해서 어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민주당과 민주당의 어떤 대표든 이 문제를 사면이죠. 대통령의 짐으로 떠넘길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짐을 덜어드려야 됩니다. 이런 말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번 여론 지형을 한번 보기 위해서 풍선을 한번 띄워본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은 하는 대로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결단을 후임 정부에 맡기면 또 그런 대로 이게 고스란히 그냥 대통령의 고민스러운 결정이거든요. 예, 이런 차원에서 누군가는 한번 이 풍선 띄운 거 사면론을 아니냐. 한번 띄워볼 필요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결연을 한 것이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그런 식의 맥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박수현 대변인의 SNS를 김정훈 기자는 그런 식으로 읽었는데 네. 근데 지금 이낙연 대표나 청와대의 입장은 우리 교감 없었다? 이게 입장이긴 해요. 근데 만약 교감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교감이 있었다고 말을 할까요? 그 아하. 부분에 대해서는 액면 그대로 바라볼 건 아니고요. 아. 그리고 그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교감이 있었느냐라고 묻자 네. 교감은 없었다고 했지만은 예전 총리 시절에 대통령을 모시던 총리 시절에 그 관계로 보아하면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을 좀 아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화가 오갔다기보다는 이낙연 대표로서는 대통령의 의중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기대 정도는 품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요.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찬반 의견을 다 들어볼 거예요. 정치권의 의견을 좀 들을 테니까 듣고 나서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을 좀 해보시죠. 두 번째 연구 주제로 갑니다. 네, 새해 연휴를 넘긴 코로나19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 657명으로 23일 만에 6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국은 3차 유행이 완만히 정점을 지나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이게 일단 휴일 검사량 그 감소세를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네. 어젯밤 9시 기준의 신규 확진자 수는 911명이어서 당장 오늘 발표될 확진자 수 다시 1000명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여기에 서울 동부구치소발 누적 확진자 수는 수용자와 직원, 가족을 포함해서 1084명으로 그 집단 감염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고요. 영국발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도 크죠. 이에 따라서 정부는 어제 종료될 예정이던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에서의 2단계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에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이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김준일 기자. 예. 저는 그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 수가 눈에 확 띄더라고요. 예. 계속해서 지금 전수검사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잠복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전수검사를 해봤더니 또 늘어서 결국 1000명을 넘어섰어요. 누적. 그러니까 이게 초동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예. 검사 수 뭐 미국에서 한때 하루에 40만 명씩 검사한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미 저렇게 많이 퍼진 상황에서는 검사 수를 늘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 얘기였잖아요. 네네. 동부구치소가 딱 그 모양이다. 그러니까 초반에 빨리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줄였어야 되는데 이미 뭐 절반이 감염이 됐는데 지금 물론 이제 그분 남아 계신 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뭐 굉장히 실패한 방역이 돼버렸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이제 2일, 3일, 뭐 12월 29일 세 차례 이제 뭐 방문을 하고 사과도 하긴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지금 뭐 했던 뭐 조치들이 다 뒷북이다 사실상. 마스크 그때야 뭐 지급하기로 하고 손 소독제 주고 했지만은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뭐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실수가 될 수밖에 없고 야당에서는 지금 국정조사하자라고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라라는 거고 뭐 청와대에서는 이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지시를 했다라고 해서 당분간 이 파장은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정훈 기자. 네. 변이 바이러스 말입니다. 네네.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있고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데 둘 다 국내에서 발견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이 좀 큰 상태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네. 뭐 백신에 그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또 어떤 양상으로 퍼질지 이게 지금 아직도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백신으로 아마 커버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는 많습니다만 WHO가 아직 조사를 완료하진 않아서 확정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총 지금까지 9명 발견됐고 네. 우리나라에서요. 남아공발 바이러스는 1명이 더 나왔습니다. 1명이 발견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를 통한 새로운 확산세도 지금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거리두기 단계를 일단은 더 유지하기를 했는데 네. 오늘부터 바뀌는 점들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2.5단계를 2주 더
연장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2.5단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연장이 되는 것인데 뭐가 바뀌어요, 근데? 예, 근데 오늘부터 바뀌는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그게 원래는 수도권에서만 금지가 됐는데 전국적으로 이제는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도 식당에서 모이는 건 금지였는데 네. 이제는 뭐 식당이든 어딘 장소 불문하고 그렇습니다. 예, 장소 불문하고 5명 이상 모이시면 안 됩니다. 예. 다만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이제 운영이 허용이 됩니다. 예, 수용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 문을 닫는 것을 전제로 일단 스키장은 운영을 하기로 했어요. 예, 예. 또 수도권의 학원, 교습소도 다시 문을 열 수 있는데 한 번의 교습 인원은 9명으로 일단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9명이요. 한 반에 9명씩 여러 반 이게 아니라 네. 한 시간대에 한번 9명까지. 그렇습니다. 예. 어. 그나마 이게 어쨌든 간에 그나마의 숨통은 예, 좀 예. 틔워주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교습소 정도는 열 수 있다 이거네요. 예. 보습학원 정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세 번째 연구 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182만 9,023명으로 전년도 말보다 2만여 명 줄어들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출생자 수가 27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반해서 사망자 수는 30만 명을 넘으면서 인구 감소로 이어진 건데요. 네, 네. 하지만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전체 세대 수는 전년보다 2.7% 늘어난 2,309만 세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연령대별 인구는 5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60대와 70대 이상 인구가 늘면서 60대 이상이 전체 인구의 24.0%를 기록하며 우리 사회 고령화의 심화 양상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이걸 그냥 이제 언뜻 들으시면 아니 원래 저 아이 안 낳은 지 오래되지 않았나? 우리 출산율 떨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나? 이게 뭐 큰 뉴스인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제 데드크로스라고 하잖아요. 네. 사망자 수가 출생하는 아이들 수보다 많아진 건 이건 사상 처음이라면서요. 사상 처음이고요. 예. 이게 사실은 2019년에 유엔에서 세계 인구 전망 자료를 했는데 그때 한국은 2025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거다. 예, 그러니까 출생자 수보다. 데드크로스가 데드크로스. 그게 2025년 유엔이 2019년에 본 게. 어. 근데 그거를 4년 땡긴 거고요. 우리 통계청이 2016년에 발표한 장래 인구 특별 추계에 따르면은 예. 한국의 인구 정점은 2029년이었는데 8년이 땡겨진 거예요, 지금. 2016년에 발표한 거에 지금 4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빠르게 예. 신생아 수가 그러니까 사망자 수도 조금 많이 늘긴 했는데 그거보다는 신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년 만에 40만 명이 30만 명이 무너졌거든요. 2017년에 40만 명이 무너졌는데 2020년에 지금 30만 명 무너지고 27만 명이 됐으니까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지금. 아니 코로나 네. 때문에 유독 지난해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지난해 나온 애들은 대부분은 재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 뱃속에 있다가 나온 애들이에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미 2019년부터 이 추세가 완연하게 지금 보이고 있다. 사람들이 비혼, 결혼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 그 추세는 뭐 명확해 보여요. 예. 명확해 보이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래도 이제 사망자 수 줄어들고 하면 데드크로스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김정은 기자. 그렇죠. 절대 인구는 계속 감소세가 될 겁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민이나 귀화 등의 그 외국인의 유입이 끊긴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만약에 내국인만으로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면은 이제 이민자 수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좀 서둘러 갖출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논의까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 전해드리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